이번 시간에는 시제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1에서 2-3까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2-4에서 짧게 발음에 관한 내용을 볼 거고 그 다음에 2-5에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단순 과거 시제의 그 형태를 통해서 어떤 시간 개념을 담고 싶었는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형태는 규칙, 불규칙 이렇게 적어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 과거는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가 이 동사의 단순 과거 형태가 뭔지 그거를 알려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그 단순 과거 형태를 만들 때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동사는 그런 규칙이 없어서 그냥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동사마다 이게 규칙을 따르는 동사인지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인지 불규칙한 단순 과거형을 가지는 동사인지 그걸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불규칙하게 만약에 뭐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 동사의 과거 형태는 어떤 건지 그냥 하나하나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사실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시험 보고 막 반복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과거 형태가 얘가 이거군 이렇게 해서 천천히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는 뭔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사에 따라서 규칙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불규칙이어서 그냥 그 동사마다 단순 과거 형태를 외워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걸 먼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 설명할 것은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에 뭔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주어에 관계없이 단순 과거 동사의 형태는 모두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순 현재 시제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단순 현재 시제는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쓸 때 주어를 항상 살펴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아니면 그냥 동사 부분에 동사 원형을 썼었고 근데 만약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 부분에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인 형태를 썼어서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어가 뭔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 과거 형태는 이게 복잡한 대신에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어떤 건지 3인칭 단수인지 아니면 뭐 1인칭인지 2인칭인지 그런 거에 아무 관계없이 단순 과거 동사 형태는 모두 같다는 거. 근데 항상 예외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일반 동사는 아니고 비동사의 경우에만 주어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비동사의 경우에만 1인칭 단수 I에 해당하는 것과 3인칭 단수 he, she, it 해당할 때 was를 쓰고 나머지는 were 해서 was, were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 말고 일반 동사에서는 단순 과거 동사의 형태는 모두 같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규칙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쓰여 있듯이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오늘은 어떤 동사들은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를 만들 때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규칙이 표로 나와 있는데 규칙도 하나가 아닌가 보죠. 근데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규칙을 따르는 동사의 경우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칙이 어떤 건가 봤더니 여기 지금 이 막대기가 앞에 동사가 뭔가 쓰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여주면 그 동사의 단순 과거형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니까 finish라는 그냥 원래 동사 원형이 있었는데 이거의 과거형, 단순 과거형을 만들고 싶으면 ed를 붙여서 finished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pass라는 동사 원형이 있었는데 얘의 과거형을 만들고 싶으면 그 뒤에 ed를 붙여서 passed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글을 읽으면서 독해를 하면서 단순 과거형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ed가 붙어있는 동사의 형태를 볼 때마다 아, 단순 과거 시제군. 그거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떤 동사를 봤더니 그 동사가 e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아까 대부분은 ed를 붙였는데 e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d만 붙이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dance 보면은 여기 e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굳이 ed를 붙일 게 아니라 e는 있으니까 d만 붙이자 이렇게. like로 e로 끝나니까 d만 붙여서 liked 이렇게 된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에다가 ed, e로 끝나면 d를 붙여서 ed로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게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여기 부분이 사실 조금 복잡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처음 접할 때 새로운 용어도 조금 있고 생각할 부분도 조건이 조금 많아서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건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설명은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조건과 그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어떤 동사를 봤더니 그 동사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사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문제를 푸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2학년 과정만 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언급을 하고 지나가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서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마지막이에요. 이제 하나의 조건만 더 붙일게요. 더 없어요. 그리고 그 동사를 봤더니 W, X, Y로 끝난다. 이럴 때는 이 규칙 예외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조건을 만약에 만족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이 있었죠. 그 동사에 그 동사가 끝나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일 거예요. 지금 아무 말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용어를 조금 차근차근 설명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합쳐볼게요. 일단은 영어에는 우리가 모음과 영어에는 우리가 모음과 자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뭐냐면 A, E, I, O, U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모음이고 그 A, E, I, O, U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파벳은 다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어떤 동사를 봤더니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네. 예를 들어볼게요. drop 이거 봤더니 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지막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동사가 끝나고 그리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강세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 단어에서는 뭔가 한 단어 안에서 강하게 소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강하게 소리나는 부분은 모음에 있는데 모음 소리에 이제 강세를 쓰는데 앞부분에도 있을 수도 있고 모음이 3개가 있다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모음이 3개 있으면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강하게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는 강세가 영어 단어에 있는데 그 강세가 앞부분 말고 마지막 모음에 있을 경우 그래서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이 조건 마지막 동사의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일 거예요. 이 예외까지는 정말 얘기 안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나중에 규칙 하나 더 있었지 이렇게 추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다 말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너무 버겁다 이 수준에서 너무 버겁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2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동사가 끝나더라. 그리고 봤더니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더라. 그러면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이겠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데 XY, WXY 이건 자음이잖아요. 아까 A, E, I, O, U 이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자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모음, 자음으로 끝나서 요거로 끝나도 이 규칙의 예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지 않아요. 그래서 WXY는 더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여유가 되는 경우에만 기억을 하시고 아니라면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해요. 그러면
이게 규칙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drop 이걸 단어를 봤더니 첫 번째 조건 단모음 단자음인가 모음 하나 O 자음 하나 P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이 맞았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기 모음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마지막 모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음이 하나인 거는 강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조건 둘 다 만족시켰으니까 규칙은 이거.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이겠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자음이 뭔가 봤더니 P가 마지막 자음이에요. 그래서 ed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이 P를 한 번 더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P를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이겠다. 그래서 brou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plan 이 경우에도 조건 첫 번째 단모음 단자음인가 봤더니 단모음 A 하나 단자음 자음 N 하나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 조건은 일단 만족이에요. 두 번째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역시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얘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마지막 자음인 N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이자 이렇게 된 거죠. stop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많이 봤죠. 그래서 역시 단모음 단자음, 단모음 O, 단자음 P 그리고 역시 모음이 하나니까 강세가 마지막에 있는 거 맞아서 stop 돼서 마지막 자음 P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볼게요. 이거 하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우리 내용 살펴보는 건 끝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단모음 단자음인가 살펴봤더니 단모음 E, 단자음 R 해서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조건 오케이. 근데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살펴봤는데 이거 강세는 그럼 어떻게 압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enter 일 수도 있고 enter 그걸 어떻게 압니까? 사실 이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강한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사전이 음성도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 하면 단어의 뜻을 살펴보는 것처럼 강세도 사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찾아보면 enter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이거에 해당하지 않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조건 만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돼서 enter는 R을 하나 더 쓰지 않고 ed를 붙인다는 거. 하나 더 가볼게요. visit. 얘는 단모음 단자음인가? 봤더니 모음 하나 I 맞고요. 자음 하나 T 맞고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면 강세가 마지막에 있나? 살펴봤는데 이거 역시 사전의 발음을 들어보면 visit 그래서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지 않네? 이 조건의 땡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지 않고 아까 이 평범한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가서 그냥 visit 쓴 다음에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예를 볼 건데 prefer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역시 들어보면 prefer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나 모음 하나인 E, 자음 하나인 R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면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여기 지금 모음 소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강세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에 들어보면 prefer 해서 이거는 뒤에 강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키네.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그리고 ed를 붙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렇게 조건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걸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1학년 교재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를 안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2학년거 가면은 사실 나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온 김에 모두 다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를 보면서 보면은 그래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규칙 우리가 지금 봤던 걸 잠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를 보기 시작했고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떤 동사가 규칙에 따라서 그 형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규칙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규칙을 따르는 동사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의 특징은 주어가 어떤 건지에 관계없이 단순 과거 동사 형태는 그냥 모두 같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순해 아니네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칙의 첫 번째를 우리가 봤는데 대부분 그냥 동사에 대해서는 그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여서
ed로 끝난 것은 과거형이군, 단순 과거형이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봤는데 e로 끝난다. 그럼 굳이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d를 붙여서 역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ed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단순 과거 형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어떤 경우냐면 어떤 동사를 딱 봤는데 그래서 이걸 미리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조금 자동화되면 그렇게까지 이게 단모음 단자인가 이렇게 막 엄청 체크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하는 단계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조건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떤 동사를 봤는데 그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더라. 모음은 아까 말했듯이 알파벳 글자 중에서 A, E, I, O, U 이렇게 5개요. 나머지가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음이 하나 있으면 사실 이건 따질 필요도 없는 조건이에요. 어차피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건 모음이 많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 전에 강세가 뭔지를 말해보면 영어에는 단어의 어떤 부분에 세게 있는가, 그게 이제 어떤 모음 부분에 세게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강세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강세 체크는 사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그 강세가 앞에 있는 모음 말고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동사의 단순 과거 형태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동사의 마지막 자음, 사실 이 단자음이겠죠. 그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ed를 붙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을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서 살펴볼게요. 여기 부분은 연습이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질 테니까 이 많은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단순 과거형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규칙을 따르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이건 규칙이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규칙 그 3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1번을 보니까 바로 하드 트레이닝 어려운 것부터 나왔어요. shop 이런 동사인데 단모음 단자음 이게 바로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 혹시 안 띄었다면 앞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강세 부분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게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는지. 근데 이게 어차피 모음이 하나여서 어차피 마지막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3번째에서 봤던 그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shop에다가 ped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shop. 이게 shop, 쇼핑하다. 우리 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단순 과거 형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30번 사실 이거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agree. 근데 여기는 e로 끝나네요. 아까 e로 끝나는 애도 특징이 있었죠. ed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e로 끝나면 그냥 d만 붙인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call 얘는 아까 e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모음 단자음도 아니고,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해서 그냥 ed. 그리고 wish 역시 그냥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냥 ed. invent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자음이 2개잖아요. 그래서 단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해서 그냥 ed. live e로 끝나네요. e로 끝나면 우리 그냥 d만 붙이기로 했었고요. cross 이거 어차피 단자음이 아니죠. 자음이 2개니까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해서 ed. rain 이거는 단자음 단모음 아닌가요? 근데 여기 단모음이 아닌 게 모음이 a, i 2개 있죠. 그래서 이게 단모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여서 ed. save e로 끝나니까 그냥 d. work 이거는 자음이 2개죠. 그러니까 일단 그 조건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 ed. start 역시 자음 2개여서 일반적인 경우 ed. 자음 2개여서 일반적인 경우 ed. e로 끝나니까 그냥 d. plan 얘는 단모음 단자음 맞아요.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리고 어차피 강세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게 모음이 하나여서 강세가 마지막 음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음 하나를 더 붙이고 ed를 붙여서 그래서 med를 붙여서 단순 과거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raise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이면 되겠고요.
happen. 얘는 happen 이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살펴볼게. 이거 단모음 단자음이죠.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인데 강세가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까 앞부분이 happen. 그래서 여기 뒤에 마지막 음에 강세가 있지 않아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가서 ed 붙여주면 되고요. want 이건 어차피 단자음이 아니니까 자음 두 개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ed. move 얘는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improve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love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work 이건 자음이 두 개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ed, jump 역시 자음 두 개여서 일반적인 경우 ed, visit 이거 visit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모음 단자음 조건은 만족시키는데 발음이 강세가 앞에 있어요. visit 그래서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 두 번째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그냥 들어가서 ed. arrive 얘는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이면 되겠고요. push 얘는 자음이 두 개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ed, cover 얘는 단모음 단자음 이건 맞죠. 근데 단모음 단자음은 맞은데 역시 이거 cover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경우 들어가서 ed, place e로 끝나니까 d, stop 얘는 op 단모음 단자음 맞죠. 그리고 강세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 두 개 만족. 그렇다면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하고 ed를 붙여서 start, p-e-d를 붙여주면 되겠죠. 거의 왔어요. learn 이거 자음이 두 개니까 일반적인 경우 ed, open 얘는 일단 단모음 단자음은 맞아요. 그런데 역시 발음이 강세가 open 해서 앞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음에 강세가 없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 탈락.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가서 그냥 ed를 붙여주면 되는 단어였다. 많이 왔는데 빠르게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사실 그 단자음 단모음으로 끝나고 강세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걸 애매하게 끌고 가면 나중에 스펠링을 쓸 때 뭔가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스펠링을 쓸 때 항상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단순 과거 시제에 와 있고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를 보고 있고 단순 과거 시제의 형태는 규칙을 따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동사마다 자기가 그냥 다른 형태를 가지는 불규칙한 동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이제 규칙 동사를 보기 시작했고 규칙 동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ed를 붙이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고 근데 만약에 어떤 동사를 봤더니 e로 끝난다 그러면 d만 붙이면 됐었고 제일 사실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동사를 봤더니 그 끝이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인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더라. 그리고 강세를 살펴봤더니 뒤쪽 모음,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더라. 강하게 읽히는 부분이 마지막 모음이더라. 하나일 때는 그냥 무조건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이거나 모음이 하나이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 모음에 강한 강세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럴 때는 그 동사의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렇게 과거 형태를 만든다. 근데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단순 과거 시제 형태의 규칙 첫 번째를 살펴봤던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규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 규칙에 대한 두 번째 규칙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